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축구 영상도 엘클라시코 비롯해갖고 세리에A에 무슨 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 올려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NBA 시즌 시작하면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런 아침에 추가적인 선수 결장이나 또 그 선수들이 빠지거나 뭐 뛰게 되면 얼마나 팀에 영향력이 있는지 수치적으로 그런 거 밝혀드리고 있고, 여타 뭐 소식들 혹은 뭐 심판 데이터 이런 것들도 살펴봐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도 아침 방송을 한 3경기 있지만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돈치치가 뛴다 이런 얘기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아침 방송도 오전 7시에 숲TV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샌안토니오 대 브루클린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아쉬운 거는 기준점이 11.5라는 거거든요. 나는 샌안토니오 웬베냐마 괜찮은 거 알겠어. 첫 경기 때 되게 잘했고 댈러스 3사 먹었죠. 근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전한테는 웬베냐마가 그날도 이제 블락을 9개나 찍긴 했지만은 연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날 경기는 이 뉴올리언스의 센터진이 완전히 붕괴된 경기였었습니다. 로스터에 있는 센터 이제 한 5명 중에 4명이나 못 나오고 신인 센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이제 웬베냐마도 많이 쓰고 루크 코네까지 둘 다 이제 7풋이 넘는 애들인데 높이로 압살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날따라 뭐 바셀도 활약이 좋았지만 켈든 존슨이나 이 캐슬 같은 애들이 저는 활약이 좀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캐슬 같은 경우는 저를 참 괴롭혔는데, 제가 그냥 샌안토니오의 마연을 갔지만은 결정적인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캐슬의 연속된 턴오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연장전에서도 마인각을 잡았는데 캐슬이 자유투를 2개나 흘리는 바람에 그 이후의 상황이 좀 이제 플랜으로 갔거든요. 참 저를 괴롭혔던 스테판 캐슬이었는데 높이 차이가 확연한 거를 좀 이득을 삼지 못했다, 그런 게 아쉬웠었고,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지금까지는 샌안토니오가 뭐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도 가장 높이 찍히고 웬베냐마 중심으로 수비는 잘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브루클린이 작년에는 진짜 극 언더팀이었지만은 공격에서의 구심점, 플레이메이커가 없어가지고 되게 좀 그런 부분에서 브루클린이 손해를 봤었는데, 작년 같은 언더팀의 모습은 안 보인다. 물론 두 경기 다 좀 개발리는 경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 자체는 꽤나 뽑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첫 경기 샬럿한테도 117점, 두 번째 클브한테도 124점, 클리블랜드한테는 24점 차까지 벌어졌던 거를 3분 남기고 1점 차까지 턱밑까지 쫓아갔었어요. 그거는 뭐 클리블랜드가 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추격 능력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캠 토마스라든지 마포주 팀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벤치에서 자이에 윌리엄스 이런 애들 괜찮았었고, 브루클린이 좀 슛도 많이 던지고 공격적인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브루클린 언더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지금까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 11.5는 약간 부담되기도 하네요. 저는 여전히 샌안토니오가 그렇게 미덥지는 않더라.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웬베냐마 위시로 인사이드 막는 그런 것들이 괜찮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브루클린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지난번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 브루클린이 어느 지점에서 슛을 많이 쐈냐 이런 건데, 확연하게 이제 좀 페인트 존보다는 이런 미드레인지 슈팅이 꽤나 많은 게 볼 수 있고요. 외곽슛 시도도 많았습니다. 브루클린이 지난번 경기 때 외곽슛이 뭐 42%로 터진 것도 있고 슛도 96번이나 던졌는데 자유투는 7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만희 즉슨 상대 클리블랜드의 뭐 제럿 알렌이나 모블리가 버티는 인사이드에 좀 컨택이 적은 그런 슛 시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웬메냐마가 있는 이런 샌안토니오의 인사이드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인사이드 공략보다는 이런 미드레인지를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좀 웬베냐마의 이런 역할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오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샌안토니오를 좋게 보지만 11.5는 조금 과해 보인다. 아직까지 샌안토니오가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라서 그냥 일반승 정도로만 보고 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여기는 일단 맞대결 전적을 하나 볼 게 있는데, 원래 이제 보스턴이 디트로이트를 많이 압살을 해왔었어요. 그 전까지 맞대결 상으로 보스턴이 디트한테 12연승을 달리다가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이때 한번 디트로이트가 끊어내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늘 보스턴한테 약하다가 작년에는 디트로이트가 뭐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반전의 시즌이었는데 이런 연패를 일단 끊어냈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난번 경기 디트로이트는 휴스턴한테 정말 똥줄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 경기 언더봤는데 마지막에 한 1분 50초 동안 점수가 진짜 안 났거든요. 너무 다행이었어. 어쨌든 언더였었고 휴스턴이라는 어려운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까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경기 프레를 또 보기도 했었어요. 그 전에 맞대결에서도
되게 좀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 디트로이트가 휴스턴 원정을 잡아내는 게 있었는데 올 시즌도 또 해줬더라고요. 이날 보면은 물론 지금 커닝햄이 저는 뭐 MVP급 레벨로 올라서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늘 이런 8턴오버라는 이런 좀 명암도 세금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런 듀렌 센터가 12분 뛰고 이 경기는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휴스턴의 높은 높이에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똥게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스트를 크게 안 밀렸다. 덩컨 로빈슨이 지난번 경기는 3점을 하나도 못 넣었는데 지난번 경기에 또 이제 9개 중에 5개 넣으면서 1인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좀 3점이 호전이 된다든지 늠농구의 강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또 보스턴은 그냥 뉴욕한테 개발렸습니다. 3점이 아주 그냥 망이었었고 확연하게 체급이 떨어진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업 상으로도 보면은 브라운도 약간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프리차드를 선발로 써야 되는 형편인데 지난번 경기 프리차드도 3점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테이텀도 없고 여러 뭐 즈루 할러데이나 포로징기스가 나갔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작년 지표예요. 작년 지금 이제 오늘 라인업처럼 데릭 화이트랑 프리차드, 샘 하우저 얘네들은 전부 다 보스턴의 핵심 로테이션에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는 형태고 반대로 이제 팀에 남아있는 테이텀 브라운 얘네들이 이제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브라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은 작년에는 최소한 표본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비가 잘 되는 한편 공격은 조금 떨어지는데 어쨌든 플러스긴 했었다. 작년에 그냥 보스턴이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도 뭐 기록적인 승률도 보이고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확연하게 뭐 템포도 느린데 보스턴이 지금 아마 작년에도 템포가 되게 느렸었고 지금도 페이스가 아마 뒤에서 좀 많이 놀고 있거든요. 뒤에서 4등인가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좀 작년보다 안 좋은 퀄리티로 3점만 쏴야 된다. 효율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형편이어서 저는 지금은 보스턴이 뭐 디트로이트한테 여태 많이 이겨왔지만은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고 사실 헨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너무 똥게임이 많아. 헨슨까지는 사실 좀 확답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디트를 좋게 보면서 여기다가 언더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샬럿 경기입니다. 여기는 뭐 작년에 둘 다 밑바닥을 기던 애들인데 근데 맞대결 상으로는 워싱턴이 리그 꼴찌였음에도 불구하고 샬럿을 4번 다 이기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지난 시즌까지 해서 총 이제 5연승을 달리고 있다 맞대결 상으로는. 그리고 양팀 다 지금 올 시즌 약간 좀 의외의 모습이 있는데 워싱턴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 키션 조지 지금 직전 경기도 커리어 하이 게임이었었고 얘가 프리시즌부터 쭉 잘해왔었다고 하거든요. 올 시즌 내내 2경기 동안 전부 다 호전되어 있다. 공수 겸장이다. 워싱턴 게임 뭐 하이라이트만 봐도 키션 조지랑 이제 베글리였나? 그리고 뭐 캐닝턴까지 이런 앞으로 머리한 애들 막 다 뛰어다니고 잘하는 게 꽤나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라인업 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샬럿은 백투백입니다. 그래도 어제 경기 또 필라델피아한테 제가 샬럿의 오바라든지 프랭 같은 것들을 가장 좋게 봤었거든요. 확연하게 신바람 농구를 하고 있는 게 보인다. 첫 경기 브루클린전은 그냥 개발랐고 지난 필라델피아전도 초반에 조금 끌려가다가 이거를 다시 또 10점 차 이상으로 뒤집는다든지 결국에는 지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밀러가 중간에 아웃이 됐다든지 했지만은 그 자리를 또 크니플이 상당히 잘 메꿔줬고요. 콜린 섹스턴도 괜찮고 또 이제 트레맨은 휘저을 수 있고 시온 존스도 좋았었고 사실 어제는 브리지스가 진짜 못했는데 저는 샬럿이 그래도 꽤나 잘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워싱턴이 의외로 괜찮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보는 반면 샬럿은 지금 당장이라도 동부에서는 플레이오프를 도전할 만한 전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샬럿이 뭐 백투백이긴 하지만은 라멜로가 관리받는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브랜드 밀러가 뛰면 좋은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보여준 거로는 샬럿이 꽤나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서 이런 맞대결 같은 거는 저는 신경 안 쓰고 샬럿을 조금 뭐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35.5를 줬는데 일단 샬럿은 오바 게임 보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샬럿이 3점 같은 것들이 42.3%로 뭐 2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두 번째로 잘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은 좀 거품이 껴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서 좀 빡센데 템포 자체는 둘 다 뭐 어린 팀이니만큼 수비가 좋은 애들도 아니고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대 뉴욕 경기입니다. 지금 올 시즌 초반에 마이애미가 히로가 없잖아요.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었던 뭐 그런 선수인데 히로가 없는데도 마이애미 경기가 꽤나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팀 내부적으로 이제 프리시즌 때 마이애미가 아마 전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초반에 좀 게임 템포를 올려보자. 뭐 클루치 상황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경기 초반부터 페이스를 올려보자는 게 있었는데 리그 전체 페이스 순위상으로 뭐 2경기밖에 안 해서 표본은 부족하지만은 마이애미가 전체 1등입니다. 112.25로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애미가 여지껏 상대했던 팀들이 멤피스나 올랜도
올랜도는 원래 느린 팀이고 멤피스는 빠른 팀인데 근데 그 올랜도랑도 거의 뭐 250점 승부를 하고 지난번에 직접 멤피스전은 전반전에 86점을 올리면서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반전에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잘 풀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영입생 파웰도 저는 약간 좀 플루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보이고 앞으로 히로가 오면은 조금 더 공격에서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아데바요가 약간 좀 애매하다든지 투빅이 과연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이애미가 시즌 초반에 작년이랑은 많이 달라진 게 보여요. 근데 오늘 상대가 이제 뉴욕이라는 게 문제인데 클리블랜드랑 보스턴 이름상으로는 작년에 이제 동부에서 1, 2등을 다 잡으면서 뉴욕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상태가 조금 삐리해 보이고 보스턴은 그냥 부상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름만 강팀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 잡은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보스턴한테는 사실 뭐 전반전에만 20점 차가 내면서 그냥 무난하게 개발났는데 내일 경기는 뉴욕 쪽에서 이제 맥브라이드 저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입니다. 뉴욕에서는 그래도 거의 뭐 식스맨급 대접을 받고 있는 선수고 얘가 이제 뭐 개인사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운스가 또 캡션able 인정. 지난번 경기는 나왔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글쎄 사실 지금 시즌 초반에 사실은 뉴욕이 2번 다 이겼지만은 브런슨의 활약 자체는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뉴욕의 왕이자 얼굴이지만은 지금 시즌 2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이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오면서 작년에 티보드 감독은 이 선수들을 엄청 갈아썼지만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관리를 잘 해줍니다. 뉴욕이 실제로 벤치가 두터워진 것도 있기도 하고 하트도 약간 부상이 있다고 했는데 경기 나오자마자 19분 만에 14리바운드나 걷어내면서 하트다운 면모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지금 시즌 초반에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뉴욕이 조금 더 올 시즌 우승 가능성도 꽤 있는 팀이고 높게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일반승 같은 것들은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승패는 뉴욕이 뭐 배당 같은 것도 나쁘진 않고 뉴욕을 보고는 싶은데 글쎄 뭔가 확답하긴 좀 어렵네요. 맞대결 상으로는 최근에 한 6번의 맞대결을 전부 뉴욕이 5대1로 좀 많이 이겼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냥 오바가 조금 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이애미 경기라고 하는데 228을 줬는데 올 시즌에 마이애미 물론 뭐 표본이 적기는 해도 작년이랑 뭐 그전과는 좀 딴판인 것 같아서 한번 오바 같은 거 우선시 해보도록 하고 뉴욕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입니다. 일단 클리블랜드 여전히 뭐 갈란도 없고 뭐 헌터가 종종 빠지고 하면서 어제도 타이슨이 나왔어. 그전에도 타이슨이 나왔는데 저는 매번 클리블랜드의 구성상으로 이런 2명의 가드와 투빅을 쓰는 거 현대 농구와 약간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직접 브루클린 거의 뭐 리그 최하위급 전력처럼 보이는 팀한테 24점 차로 무난하게 앞서던 거를 경기 종료 3분 남기고 1점 차까지 쫓겼거든요. 그만큼 수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다. 클리블랜드가 작년에 10연승 이상만 3번이나 하면서 아주 잘 나가는데 근데 시즌 막판에는 경기력이 또 별로였었어요. 약간 그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족한 윙자원들 좀 수비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미러키는 쿤보가 지금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토론토전도 좀 이제 간당간당하게 갔었죠. 게임 내내. 쿤보가 원래 토론토한테 약하다 이랬었는데 30득점 이상에다가 리바운드 쉽게 걷어주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캐포주와의 조합 지금 미러키가 릴라드도 없고 하면서 이 가드 쪽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캐포주의 자리를 롤린스랑 콜 앤서니가 돌아가면서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콜 앤서니의 활약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고 그전에 비해서는 페이스도 약간은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미러키의 구성이 쿤보는 3점을 좀 아끼는 선수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미러키의 강점은 지난 시즌 뭐 수비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쿤보라는 확실한 이런 득점 옵션에다가 3점이 리그 전체 1위였다 이런 게 좀 빛을 발했었는데 지금도 뭐 AJ 그린 같은 애들 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러키가 저는 시즌 초반에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흔들리는 클리블랜드보다 오히려 미러키가 조금 좋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쿤보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 일단 지난 시즌 3경기 동안은 전부 다 30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야투율도 괜찮았고 작년에는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좀 거대했던 팀이다 보니 이제 미러키가 전부 다 아마 지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 초반 흐름으로는 저는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6점 오면은 프랭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다. 물론 미러키도 작년에 믿음을 주면 참 확답을 못 해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모습으로는 뭐 2경기밖에 안 했어도 한번 미러키의 프랭 보고 싶고요. 235.5 언더오버는 맛은 없어. 생각보다 미러키 작년에는 좀 언더가 많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 좀 점수 많이 내고 있고 클리블랜드도 뉴욕전에서는 230점에 그쳤지만 다음 브루클린한테는 화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클리블랜드 지금까지는 3점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좀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언더가 약간 좀 끌리긴 하거든요. 그냥 클리블랜드를 조금 못 믿어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미러키의 프렌을 앞세우는 게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이 경기도 둘 다 동부에서는 이름이 있는 팀들이니만큼 경기를 얼마 안 했으니까 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계속 못할지 그런 것들이 불투명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미러키의 프렌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도 원래부터 얘네들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게요. 자, 다음은 미네소타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일단 미네소타도 시즌 초반에 그렇게 흐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포틀랜드를 잡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좀 간당간당했고 레이커스한테 원래 강했는데 레이커스의 돈치시를 막지 못하면서 무난하게 패배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콜리의 자리를 디빈첸조나 롭 딜링엄, 테렌스 시아너 주니어 이런 애들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했어야죠. 미네소타 초반의 흐름이 영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의심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수비팀으로 되게 유명한데 실점이 꽤 있는 편이죠. 포틀랜드한테 114점, 랄한테 128점. 참 고베어가 뭐 이제 수비양도 많이 타긴 했지만은 지금은 영 쓸모가 없어진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미네소타는 작년에 이제 좀 벤치 뎁스가 두터운 팀이었는데 야 이게 디빈첸조로 선발로 보낸 것도 그렇고 이게 제 생각만큼 클락이라든지 그리고 뭐 콜리도 이제 벤치에서 나오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뭐 나즈리드가 있지만 작년보다는 NAW도 없는 것도 그렇고 미네소타가 벤치도 조금은 뎁스가 아쉬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력이 뭔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는 인디애나가 오늘도 경쟁력이 많이 형편없습니다. 여전히 뭐 할리버튼 없고 맥코넬 없고 제가 어제 경기 인디애나가 5명의 가드가 결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네마드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퀘셔너블이고 그리고 베네이트 메서린이 얘가 이제 지금 인디애나에서 활약이 괜찮아요. 2경기 동안 참 원래 좀 주사위한 플레이어인데 지금 앞서 2경기는 전부 다 주사위가 괜찮게 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내일은 메서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뭐 이 자리를 벤 셰퍼드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가 잘 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인디애나가 지금 자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백투백이잖아요. 인디애나가 지금 일정이 개막전에서 오클라호마한테 2차 연장 가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하루 쉰 다음에 어제 경기 멤피스전 여기서 조금 안 좋았었죠. 경기력이 많이 멤피스도 안 좋은데 인디애나가 더 안 좋았다. 포인트 가드 쪽에 부재 이런 것들이 보였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미네소타 또 원정을 연달아 가는 거거든요. 멤피스랑 미네소타도 이동거리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미네소타는 미국의 북부 쪽에 멤피스는 이제 중남부 쪽이라고 봐야 되니까 원래 또 미네소타 원정이 어렵기도 해요. 미네소타도 홈빨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인디애나가 안 그래도 지금 자원 문제나 올 시즌 뭐 할리버튼 없고 터너 팔았고 상황이 안 좋을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분전은 했지만 4일 동안 내기를 해야 되고 백투백에다가 이래서 그냥 인디애나를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미네소타도 의구심이 드는데 인디애나가 상황이 너무 좀 후달려 보이네. 안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던 메서린까지 내일 나올지 말지 의문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를 좋게 보고 사실 지금 미네소타 양상이 언더보기에는 별론데 인디애나의 저득점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힘을 쓰기 어려울 거다. 그거를 메인 삼을게요. 다음으로는 댈러스 대 토론토입니다. 저는 이제 2경기 동안 댈러스를 조금 올려쳤었거든요. 댈러스가 지금 어빙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라인업이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별로더라고. 샌안토니오한테 개발린 건 그렇다 치고 야 워싱턴한테까지 진다고?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특히나 이제 1쿼터 때는 괜찮았는데 2쿼터 때 야투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12개 중에 하나 들어갔나 초반에? 뭐 그랬었고 확실히 돈치치랑 어빙이라는 훌륭한 포인트 가드가 있었는데 플래그는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볼도 제대로 안 도는 거나 턴오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캔자시티 대학에서 1년 뛰고 NBA 드래프트 나와서 1픽으로 왔는데 어느덧 16년 차더라고요. 내가 몇 시즌이나 뛰었는지 세봤는데 16년 차야. 이제는 데뷔할 때보다 한 20kg가량 증량을 했고 옛날에는 진짜 뭐 가드 수비까지 잘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 생각보다는 댈러스가 좀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별로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토론토 지금 2경기째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이 팀은 딱 봐도 되게 젊은 팀입니다. 퍼들도 그래도 뛸 수는 있고요. 지금 시즌 초반에 바렛의 폼이 상당히 괜찮은 게 보이고 잉그램이나 오히려 반지가 조금 안 좋고요. 잉그램도 지금 괜찮아요. 토론토는 2경기 연속으로 3점이 참 안 들어갔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미러키한테도 선전을 했었고 애틀랜타는 그냥 페이스 싸움에서 개발해버렸습니다. 2경기 동안 전부 좀 오바 게임이 나왔던 것도 있는데 저 일단 토론토가 조금 더 맹렬한 기세에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저는 토론토의 프렘 보고 있거든요. 댈러스가 너무 못해가지고 상성상으로는 근데 토론토 같이 외곽은 없고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팀한테 이런 투빅 AD 라이블리가 있으면은 사실 접근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해. 여지껏 보면 댈러스는 약간 언더팀 냄새, 토론토는 확연한 오버팀 냄새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오버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양 팀의 스타일상으로는 언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좀 댈러스가 너무 못하길래 토론토의 프렌 같은 거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댈러스가 지금 생각보다 잘 안 굴러가더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 레이커스. 여기부터는 아마 아침에 좀 더 살펴야 되는 경기들인데요. 원래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보니스가 뭔가 AD 킬러 그런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그 전까지 상대전적상 8대1로 세크가 많이 앞서다가 작년에만 레이커스가 전승을 했었어요. 좀 수복을 하는 형태였다. 근데 지금 이제 세크라멘토 상황도 그 시즌 초반에 사보니스가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급하게 복귀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라빈이나 드로자는 조금 터지는 상황이고 사보니스도 오자마자 리바운드 잘 잡아주면서 이런 수비 안정화에 기여를 했거든요. 원래부터 많은 걸 할 수 있는 선수고 슈로더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게 라빈이 지금 2경기째 아마 30점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일 경기 때 지금 퀘셔너블이 걸려 있습니다. 팀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데 슈로더가 오니까 라빈이 더 이상 뭐 리딩 같은 것들 할 필요가 없고 괜찮은 찬스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득점만 하면 되는 역할이니까 충분히 그건 잘해주고 있거든요. 2경기 지표지만은. 내일 근데 이 친구 갑자기 못 나올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레이커스는 중요한 거 역시나 돈치치가 퀘셔너블이다. 지금 2경기째 41점, 49점으로 아주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돈치치가 지금 퀘셔너블이라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벤치에서도 이제 마커스 스마트라든지 벤더빌트 원래부터 수비가 좋기로 이름난 애들이 분위기를 확연하게 가져오고 팀의 승기를 굳히는 면모들 에너지도 가져다 주고 레이커스가 첫 경기 때 이제 그때는 좀 고민이 됐었는데 두 번째 경기 미네소타한테 원래 레이커스가 약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잡는 거 보니까 역시나 레이커스 돈치치의 활약들 이런 것도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원정이에요. 레이커스는 작년에도 홈발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은 원정 승률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점들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어려워요. 핵심 선수인 돈치치 그리고 세크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라빈 얘네 둘이 지금 캐치아웃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레이커스를 조금 더 올려서 보고 있지만은 돈치치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만한 것 같고 언더워도 이게 레이커스는 오바팀의 향기가 있는데 세크라멘토는 아직까지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도 불투명해가지고 이게 뭐 돈치치나 라빈이 만약에 둘 다 못 나온다 그러면 뭐 언더가 맞을 것 같은데 둘 다 뭐 뛰거나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는 오바를 조금 뭐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다루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랑 포틀랜드인데요. 여기도 원래 상대 전적상으로 클리퍼스가 많이 우세합니다. 자, 작년에 이제 그 개막 단계쯤에서 이때 한번 포틀랜드가 끄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6시즌째 18대 2 정도로 클리퍼스가 포틀랜드한테 압도적인 우세였었거든요. 근데 포틀랜드도 이제 그동안 뭐 릴라드 떠나보내고 하면서 흔들리는 시기가 많았었고 반대로 클리퍼스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좀 개막 단계에서 이때 한번 수복을 했다는 건데 작년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없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날따라 포틀랜드는 3점이 조금 터졌었고요. 카와이가 없었다. 노먼 파웰이 잘했지만은 하든도 좀 침묵을 했고 전반적인 이런 슈팅들이 많이 부진한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포틀랜드가 잡아낸 거는 카와이가 없던 거라 3점이 터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리퍼스 지난 이제 경기들을 봤을 때 첫 경기에서는 진짜 못했습니다. 유타한테까지 잡혔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경기 피닉스도 상황이 진짜 안 좋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홈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사실 초반에는 빌 같은 애들이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도 못했고 좀 끌려가는 양상이었다가 어쨌든 뭐 하든도 폭발하고 대전주도 외곽을 잘 살려줬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난하게 클리퍼스가 대승을 했는데 하든이 그냥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 카와이도 어쨌든 지금 건강하게 신출발을 하고 있고 벤치에서 크리스 던이나 콜린스가 굉장한 활약을 했던 거. 또 이제 마지막에 크리스 폴이 그냥 또 라페스 엄청 많이 하면서 아주 잘 이끌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이게 브래들리 빌을 데리고 온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플러스인지는 모르겠다. 하든이나 뭐 이렇게 좀 겹치는 면모도 있기도 하고요. 나는 좀 더 이 클리퍼스라는 노인정 팀의 에너지를 가져다 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브래들리 빌 영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콜린스 같은 애들 활약 좋았고 던도 에너지를 불어넣어 줬다. 그런 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포틀랜드 이제 사이머스를 버리고 샤프를 이 팀의 2번으로 기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샤프가 생각보다 지금 두 경기는 너무 별로네. 샤프가 조금 더 운동력이 좋은 선수긴 한데 외곽 같은 것들은 기복이 얘도 있는 애예요. 지금 두 경기째 좋지가 못하다. 대신에 이제 제라미 그랜트 포틀랜드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애물단지 같은 느낌인데 지금 두 경기째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샤프는 못하는데 그랜트는 잘해주고 있네. 이런 것들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아부디아 중심으로 아부디아는 하얀 르브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번에 유로바스켓에서도 활약 좀 하고 아부디아 기반의 이런 업템포 게임 되게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틀랜드가. 나는 그래서 올 시즌도 지난번에 포틀이 뭐 골스를 잡았던 거는 골스가 워낙에 에너지가 떨어졌다거나 백투백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작용한 게임이긴 하지만은 포틀랜드가 올 시즌 이런 그 다크호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조금 보여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경기는 포틀랜드가 3점이 좀 잘 터진 것도 있기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래서 이게 클리퍼스가 7.5를 받기에는 뭐 상대적이나 좋은 건 알겠는데 둘 다 조금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21.5 기준으로는 사실 클리퍼스 작년에 굉장한 이런 수비팀이었었습니다. 포틀랜드도 시즌 초반에는 수비가 안 좋았지만은 후반기에는 이런 수비가 거의 뭐 탑3 안에 들 정도로 둘 다 작년을 생각하면 수비가 좋은 애들끼리 붙는 건데 근데 경기 지금 시즌 초반의 흐름으로는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221은 턱이 없을 정도로 이 경기도 건드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기록상으로는 뭐 오바? 그냥 기준점이 낮아 보인다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점은 뭐 확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